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이에요. 모닝뉴스의 DJ 똥별이입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29일 일요일이에요. 편안한 주말 아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직 이불 속에서 듣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일요일은 원래 늦잠 자는 날이잖아요. 이불 속에서 편안하게 들으세요.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8도 정도로 약간 쌀쌀한데요. 낮에는 20도 가까이 올라간다고 해요. 일교차가 12도 넘게 벌어지는 거니까 아침에 나갈 때 얇은 겉옷 하나 꼭 챙기시고요. 낮에 벗을 수 있게 레이어드로 입으시면 딱이에요. 강원 내륙 산지는 아침에 영하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 혹시 산 쪽으로 나들이 가시는 분들은 따뜻하게 입으세요. 다만 오늘도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이에요. 요즘 서울 하늘이 이른바 고기압 돔이라는 거에 갇혀서 대기가 정체되고 있대요. 그래서 봄인데도 하늘이 뿌옇죠. 외출하실 때 꼭 마스크 챙기시고요. 환기능 미세먼지 농도가 좀 나아지는 시간을 체크해서 짧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보통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가 그나마 나은 편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요즘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위험도 높아져 있어요. 등산 가시는 분들은 화기 조심하시고 수분 섭취도 평소보다 좀 더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일요일인 만큼 오늘은 딱딱한 시황 분석보다는 가볍고 재미있는 이야기 위주로 가볼 건데요. 물론 이번 주에 워낙 큰일들이 많았으니까 한 주 정리도 빠르게 해드릴게요. 내일 월요일에 회사 가면 어차피 이 이야기가 나올 거거든요. 미리 예습해두시면 대화에 바로 낄 수 있습니다. 먼저 이번 주 가장 큰 뉴스, 이란 전쟁부터 짚어볼게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달 2월 28일에 이란을 공격했잖아요. 한 달이 지났는데 상황이 전혀 안정되지 않고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 있어요. 이번 주에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까지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완전 폭등했거든요. WTI 기준으로 배럴당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고요. 전쟁 시작 이후 무려 49%나 올랐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두바이 이유예요. 물리적으로 중동에서 실제 인도되는 기름값 기준으로 $126까지 갔대요. WTI 선물 가격은 $100인데 실물 거래가는 훨씬 더 비싼 거죠. 종이 위의 가격이랑 실제 가격이 따로 노는 상황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에너지 시설 추가 공격을 열흘 연기했다는 소식이 있긴 해요. 평화협상이 진행 중이라면서요. 파키스탄에서 종전협상이 열리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또 쏘는 등 전선이 확대되는 모양새예요. MBC 뉴스에 따르면 트럼프가 진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월스트리트는 전쟁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냈어요. 대통령 말과 시장 반응이 완전히 따로 노는 상황인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 쪽도 만만치 않아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 주에 상당히 강한 발언을 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중재안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전체를 러시아에 넘겨야 안전보장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라고 폭로한 거예요. 이건 사실상 푸틴이 처음부터 요구해왔던 조건을 미국이 받아들인 것과 같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동에서 이란 전쟁까지 터진 상황이니 우크라이나를 빨리 정리하고 싶은 거겠지만 우크라이나로서는 수만 명이 피를 흘린 영토를 그냥 넘기라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석유시설을 공격하는 빈도도 오히려 늘고 있는데 스펙테이터 잡지에 따르면 이게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전쟁이란 게 참 단순하지가 않죠. 이 모든 불확실성이 미국 증시를 직격타로 때렸어요. 금요일 미국 장이 크게 빠졌는데요. 다우존스가 무려 792포인트 하락했어요. 거의 800포인트예요. 이로써 다우도 공식적으로 조정 영역에 진입했고요. S&P 500은 1.67% 하락한 6,368포인트, 나스닥은 2.15% 떨어진 29,448포인트로 마감했어요. 나스닥은 이미 목요일에 조정 진입을 확인했는데 금요일에 다우까지 합류한 겁니다. 주간으로 보면 S&P와 다우 모두 약 2%, 나스닥은 3.2% 하락했고요. S&P 기준으로 5주 연속 하락이에요. 기술주 위주로 매도세가 특히 강했는데 유가 급등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면 원자재 값이 오르고 결국 모든 소비재 가격이 올라가는 악순환의 시작이거든요. 기업들 마진이 줄어드니까 실적 전망이 어두워지고 그러면 주가가 또 빠지고 이게 경기 침체 우려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크립토 시장도 예외가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이번 주 초에 71,000달러였는데
금요일 기준 66,000달러대까지 내려왔어요. 주간으로만 6% 넘게 빠진 거예요. 작년 10월 사상 최고치였던 126,080달러에서 무려 47% 하락한 상태고요. 이더리움은 2,170달러에서 더 떨어졌고 XRP와 솔라나도 전부 일주일 내내 하락세였어요. 24칠 월스트리트에서 왜 크립토가 폭락하나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낼 정도였으니까요. 공포 탐욕 지수가 진짜 역사적인 수준인데요. 현재 10위예요. 이번 주 초에는 8까지 내려갔었어요. 100점 만점에 8이면 거의 시장 전체가 공황 상태라는 뜻이잖아요. 46일 연속 극단적 공포 구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건 2022년 FTX 붕괴 이후 최장 기록이에요. 비트코인 매거진에서도 높은 투자자 불안감과 잠재적 매수 기회가 공존한다고 분석했고요.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은 이더리움 연말 목표가를 7,500달러로 제시하기도 했어요. 역사적으로 극단적 공포 이후에 큰 반등이 온 경우가 많긴 하지만 이번에도 그럴지는 아무도 몰라요. 워런 버핏 할아버지 말대로 남들이 공포에 떨 때가 기회일 수도 있지만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투자는 항상 본인 판단, 본인 책임입니다. 국내로 돌아오면요. 원달러 환율이 이번 주에 완전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지난 23일 일요일에 1,510원을 돌파하면서 17년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거든요. 이란 전쟁 리스크가 직접적인 원인이었죠. 그러다가 이란 종전 협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루 만에 26원 넘게 급락하기도 했고 결국 1,468원대까지 내려왔어요. 하루에 20몇 원씩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환율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심장이 안 좋아지셨을 거예요. 해외 직구나 해외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환율 추이 잘 보시면서 타이밍 잡으셔야 해요. 지금 달러로 뭘 사면 확실히 비싸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이제 진짜로 무거운 시황 얘기는 여기서 끝! 일요일에는 좀 편한 이야기를 해야죠. 여러분, 금값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순금 한돈 3.75g 기준 살 때 가격이 94만 9천 원이에요. 거의 100만 원이에요, 한돈에. 1kg이면 2억 5천만 원이 넘어요. 예전에 돌잔치 때 금반지 선물하는 문화 있잖아요. 쇠돌 반지 하나가 이제 3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좋겠지만 주는 사람은 울면서 축의금 봉투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결혼 예물도 마찬가지고요. 할머니들이 평생 장롱 깊숙한 곳에 금을 모아두셨던 거 다 이유가 있었어요. 할머니의 투자 철학이 월가의 헤지펀드 매니저를 이긴 겁니다. 역시 어른 말씀을 들어야 해요. 주말에 좀 쉬어가는 느낌으로 재미있는 숫자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2009년에 처음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비트코인 1만 개로 피자 2판을 샀어요. 유명한 비트코인 피자데이 이야기죠. 그때 비트코인 하나 가격이 사실상 0원에 가까웠는데 지금은 66,000달러예요. 아무리 47% 빠졌다고 해도 원래 0원이었던 걸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 피자 2판이 지금 가격으로 약 6,600억 원짜리 피자인 거예요. 역사상 가장 비싼 피자죠. 그분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피자 먹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나실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투자의 세계에서 타이밍이라는 게 정말 무섭잖아요. 10년 전에 삼성전자 주식을 샀으면 5년 전에 테슬라를 샀으면 3년 전에 엔비디아를 샀으면 근데 재미있는 건 그때도 사람들은 이미 너무 올랐다. 지금 사면 물린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물론 진짜 물린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결국 투자는 확신의 게임이 아니라 확률의 게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건 일요일 아침에 가벼운 잡담이니까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마세요. 재미있는 국제뉴스 하나 전할게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번 주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5달러를 넘었대요. 리터로 환산하면 약 1,900원인데요. 이게 왜 큰 뉴스냐면 미국은 원래 기름값이 싸기로 유명하거든요. 5달러에 미국 사람들이 완전 패닉에 빠졌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경향신문 톱기사가 내일 석유 최고 가격 인상으로 휘발유가 다시 리터당 2,000원을 넘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이미 2,000원 클럽 원년 멤버예요. 인터넷에서 한국인이 웰컴 투 더 하이가스 프라이스 클럽이라고 댓글 달아서 화제가 됐다는 썰이 있어요. 기름값 고통은 만국 공통인 건데 그동안 미국만 혼자 싸게 넣고 다녔던 거죠. 이제야 같은 배를 탔습니다. 주말 생활 꿀팁 시간이에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 실내 공기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공기청정기가 없으신 분들은
젖은 수건을 방에 널어두는 것만으로도 미세먼지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어요. 수건의 수분이 공기 중 미세먼지 입자를 흡착하는 원리래요. 완벽하진 않지만 없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리고 실내 식물도 공기 정화에 도움이 되는데요. 산세베리아, 스파티필름, 아레카야자 같은 식물들이 특히 좋다고 해요. 봄맞이 인테리어 겸 화분 하나 들여놓으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식물을 키우면 마음도 안정되고 방 분위기도 확 바뀌어요. 그리고 요즘 재미있는 트렌드가 하나 있어요. 이른바 도파민 디톡스라는 건데요. 의도적으로 하루 동안 스마트폰이나 SNS를 멀리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뇌를 쉬게 해주는 거예요. 현대인이 매일 접하는 정보량이 조선시대 사람 평생치라는 말이 있잖아요. 특히 이번 주처럼 전쟁 소식, 증시 폭락, 육아 폭등 같은 자극적인 뉴스가 쏟아지면 우리 뇌도 과부하가 걸리거든요. 오늘 일요일 의도적으로 뉴스의 말림 좀 꺼보시는 건 어떨까요? 모닝뉴스에서 이미 한 주치 핵심은 다 들으셨으니까요. 나머지는 내일 확인해도 늦지 않아요. 봄이 왔으니까 벚꽃 이야기도 빠질 수 없죠. 다음 주면 벌써 4월이에요. 시간 정말 빠르죠? 올해 목표 세우신 거 벌써 분기가 지나갔어요. 서울 기준 벚꽃 개화 시기가 보통 4월 초에서 중순인데 올해는 기온이 높아서 좀 더 빨리 필 수도 있다고 해요. 벚꽃 명소하면 역시 여의도 윤중로, 석촌호수, 남산이 유명하지만 올해는 좀 새로운 곳도 가보시는 건 어때요? 하남 미사 경정공원이나 수원 화성, 인천 자유공원도 벚꽃이 정말 예뻐요. 사람도 여의도보다 훨씬 적고요. 미세먼지만 좀 거치면 완벽한 봄나들이 시즌인데 기상청 예보 체크하시면서 맑은 날 골라서 나들이 계획 잡으시길 추천합니다. 국내 정치 뉴스도 간단히 전해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금요일에 제11회 서해 수호이날을 맞아 국립대전 현충원을 방문해서 전사자 묘역에 참배했어요. 2002년 제2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등 서해를 지키다 순직하신 분들을 기리는 날이에요. 또 부동산 쪽에서는 강남 3구와 용산구 주택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 소식이 있었고요. 대통령이 직접 혜택 축소를 언급하면서 등록된 약 7천 가구가 영향권에 들어섰대요.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공수처과 중수청 설치 법안이 국회 처리 과정에서 여당 일부 강경파의 반발로 살짝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주말에 뭘 할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추천 활동도 하나 드릴게요. 요즘 넷플릭스에서 한국 콘텐츠가 다시 한번 세계적으로 화제인데요. 주말에 정주행할 만한 드라마나 영화 하나 찍어두시고 집에서 편하게 보시는 것도 좋잖아요. 밖에 미세먼지도 심하니까 오히려 집콕하기 딱 좋은 날이에요. 팝콘 하나 튀기고 따뜻한 차 한 잔 내려서 소파에 파묻혀서 영화 보는 일요일 오후.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오늘이 주님 순환 성지 주일이에요. 종교와 상관없이 바티칸 뉴스에서 전한 이 메시지는 한번 새겨볼 만해요. 우리가 궁지에 몰렸다고 느낄 때, 막다른 골목에서 빛도 탈출구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조차 우리는 홀로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자. 전쟁이 두 곳에서 벌어지고 경제가 요동치고 시장에 공포가 가득한 요즘이니까 이런 위로의 말이 더 가슴에 와닿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모닝뉴스 마무리 시간이에요. 이번 주는 정말 격동의 한 주였어요. 이란 전쟁의 육아 폭등, 미국 증시 5주 연속 하락에 다우까지 조정 진입, 환율 17년 최고치, 크립토 46일 연속 극단적 공포. 숫자만 나열하면 정말 무시무시하죠.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차분하게 일상을 챙기는 거예요. 시장은 언제나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해왔어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자신의 삶을 잘 돌보는 거죠. 투자하시는 분들은 멘탈 관리가 수익률보다 중요한 시기예요. 주말에 뉴스를 너무 깊이 파면서 걱정만 하는 것보다 오늘 하루만큼은 그냥 쉬세요. 시장은 월요일에 또 열리니까요. 오늘은 가까운 공원 산책 한번 다녀오시고요. 마스크 잊지 마시고요. 맛있는 거 한 끼 드시고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 보내세요. 다음 주면 4월이에요. 올해 남은 9개월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내일부터 또 달려봅시다. 참, 내일 월요일 증시가 또 어떻게 될지 걱정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주식시장이 100년 넘는 역사 동안 전쟁도 공황도 팬데믹도 다 겪었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아픈 시간도 분명 있지만요. 지금 당장의 하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면 마음이 좀 편해지실 거예요. 뭐 쉽지는 않죠. 그래서 멘탈 관리가 투자의 반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모닝뉴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일요일 아침 친구 DJ 똥별이었어요. 즐거운 일요일 보내시고 내일 월요일에 또 만나요. 안녕. 하지만 걱정만 하면서 소중한 토요일을 보내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오후에 미세먼지 거치면 밖에 나가서 봄바람 좀 쐬세요. 서울 낮 20도면 카페 테라스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하기 딱이에요. 시장은 항상 오르고 내리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은 지금뿐이니까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사람 만나고 기분 좋은 토요일 보내세요. 밤에 축구도 꼭 챙겨보시고요. 모닝뉴스의 DJ 똥별이었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안녕.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도 중요한데요.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압력이 한은의 금리 인하 여력을 제한하고 있어요.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는 부진한데 물가는 오르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은이 어떤 선택을 할지 다음 금통위 결정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밌는 통계 하나 알려드릴게요. 공포 탐욕 지수가 11이라고 했잖아요. 역사적으로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10대까지 내려간 적이 몇 번 없어요. 2022년 루나 사태 때, 2020년 코로나 쇼크 때 정도인데 그때 바닥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이후에 큰 수익을 올렸죠. 물론 이번에는 전쟁이라는 전혀 다른 변수가 있으니까 단순 비교는 위험하지만 역사 맥락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전해드린 내용 한 줄로 요약하면요. 미국 증시 반등, 유가 급락, 금값 사상 최고, 크립토 극단적 공포, 코스피 반등,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열쇠는 이란 휴전 협상입니다. 더 자세한 시황 분석은 janjun0.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채널 업다운 대박에서도 매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환영이에요. 자, 마무리곡 준비했어요. 저희 AI 뮤지션이 만든 따끈따끈한 최신곡인데요. 안개 낀 봄 아침에 들으시면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DJ 보리는 내일 아침에 또 찾아뵐게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지만 이 반등을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10일 극단적 공포 구간에 머물러 있거든요. 이게 무시무시한 게 무려 46일 연속 극단적 공포입니다. 2022년 FTX 붕괴 이후 가장 긴 연속 기록이에요. 패턴을 보면 반등이 나와도 금방 되돌려지는 게 반복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비트코인이 7만 1천 달러까지 반등했다가 이란 48시간 최후 통첩 소식에 6만 8천 달러대까지 급락하며 전주 상승분을 몇 시간 만에 전부 반납했거든요. 그때 2억 4,300만 달러 규모의 롱 포지션 강제 청산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총 크립토 시가총액은 현재 약 2조 5,100억 달러이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6.6% 수준이에요.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높다는 건 알트코인에서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쏠리는 안전 추구 심리가 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밝은 소식도 있어요. 기술적 분석에서 비트코인 볼린저 밴드가 8만 4천 달러를 다음 목표가로 가리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리플 USD 스테이블 코인이 한국에 진출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XRP의 높은 인기에 힘입은 결정이라고 하네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극단적 공포 구간이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많았지만 이란 전쟁이라는 변수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변동성이 계속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글로벌 시장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릴게요. 인도 증시도 이번 이란 사태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인도 센섹스 지수가 1836포인트, 2.54% 폭락했고 니프티 50 지수도 602포인트, 2.6% 급락했어요. 금과 은도 한때 10% 가까이 급락하는 이례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보통 지정학적 위기에서 금은 안전자산으로 오르는 게 정상인데 이번에는 유동성 확보를 위한 투매가 나온 거예요.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현금 확보에 급급하다는 뜻이죠. 일본 니케이 225 지수도 0.79% 하락한 52,863에 마감했고 영국 FTSE 100은 0.13% 소폭 상승한 9,970을 기록했습니다. 유럽은 상대적으로 선방한 편인데 이건 유럽 중앙은행이 에너지 위기 대응에 적극적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한국 증시 전망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젯밤 미국 시장이 소폭 하락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는 보합 내지 소폭 약세로 시작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이란 관련 평화 협상 소식이 추가로 나오면 또 반등할 수도 있고 반대로 군사적 확대 소식이 나오면 다시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란 뉴스 한 줄에 시장이 춤추는 장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아요. 환율은 오늘도 1490원대 후반에서
1,500원 사이를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와 달러 인덱스 움직임이 핵심 변수인데요. 미국이 이란의 제재를 더 강화하면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원화가 다시 약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밝은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울 벚꽃 이야기예요. 오늘 3월 25일에서 27일 사이에 개화 예상이고 만개는 4월 초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벚꽃 시즌은 보통 2주 정도 이어지니까 4월 둘째 주까지가 구경하기 좋은 시기예요. 여의도, 석촌호수 같은 벚꽃 명소들이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을 텐데 올해는 예년보다 인파가 더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주차 전쟁이 불가피하니까 여의도는 IFC몰이나 더현대 주차장을 활용하시고 석촌호수는 잠실역 공영 주차장을 노려보세요. 아니면 솔직히 지하철 타고 가시는 게 스트레스도 없고 최고입니다. 시장이 요동치고 이란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유가는 치솟고 미세먼지도 심하지만 벚꽃은 어김없이 피고 있네요. 봄이 왔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니까 잠시 뉴스에서 눈을 떼고 벚꽃 한 송이 바라보는 여유를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엔딩곡은 키노싱에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으시면서 좋은 하루 시작하시고요. 더 자세한 시황 분석은 janjun0.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채널 업다운 대박에도 놀러오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모닝뉴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DJ 대박이었습니다. 편안한 수요일 보내세요.